자, 이번에는요, 여기 보이는 히트 싱크 부분에, 어, 정상 상태에서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품들 여러분들 어디서 봤어요? 우리 PC 열어보면, 데스크탑 PC에 열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VGA 카드에도 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CPU 위에도 붙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밑에 돌려보면, 이 부분 이제 서피스가 이렇게 임프린트, 페이스가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칩 부분과 이제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칩에서 나오는 열들이, 발열들이 이 부분으로 전달이 돼서 이게 빨리 열 전달이 여기 나오는 이 구조체에 빨리 열 전달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팬을 돌린다든지 자연 대류로 인해서 여기에서 또 대류를 통해서 빨리 열 전달이 바깥 유체 쪽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열 전달을 우리가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정할 거는요. 여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80도로 유지가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칩에서 항상 80도 되는 부분으로 일단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면, 자, 여기 80도입니다. 자, 8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 써멀 클릭한 다음에 엔바이러먼트로 가서요. 이 부분 선택했죠? 템퍼레처입니다. 템퍼레처로 이 부분이 자, 80도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80도. 됐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 바깥 부분들이요. 이 밑에 면은 다 여기 발열체를 감싸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덮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서피스 선택하고요. 컨트롤 A를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91개의 페이스가 다 셀렉트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빠져야 될 부분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89군데의 그 페이스가 선택이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컨벡션,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89 페이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류 열전달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Q는 HA, TF 빼기 TS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필링 코이피션트를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주냐면 여기 클릭을 해보면 import temperature dependent, temperature dependent한 기본 그 대류 열전달 개수를 우리가 NCS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convection sample즈에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자연 대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즘 그 forced convection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연 대류를 써가지고 냉각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stagnant, 정지해 있는 에어에서 simplified case 이 부분을 선택해서 OK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대류에 의한 그 어떤 유체 흐름에 대한 대류 열전달 계수는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와트 퍼 미터 밀리미터 제곱 셀시우스 요 값을 가지는 H 값을 가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입력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앰비언트 템퍼러처는요. 이 지금 이 칩의 바깥 유체의 온도는 22도라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경계 조건 그리고 여기 나오는 템퍼레처. 자, 그럼 여기서 열전달 어떻게 됩니까? 바깥은 22도고요. 여기 대류 열전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80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은 이 80도 되는 이 면에 80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이쪽 면으로 열이 공급이 돼야 되고 열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류로 바깥 대류의 그 유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대류 열전달로 인해서 계속 빠져나가겠죠. 열은. 그죠? 그래서 열이 이쪽 초록색으로 공급되고 노란색 면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어떤 열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전달 문제의 경계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heat sink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그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사인 해보면 지금 스트럭처럴 스틸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스트럭처럴 스틸로 우리가 이러한 그
히트싱크를 쓰는 그런 부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 이 워크벤치 스키매틱, 프로젝트 스키매틱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히트싱크 부분 하고 있는데 여기 엔지니어링 데이터 부분으로 들어가세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를 해주는데 자,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 클릭하고 여기 나오는 제너럴 머티리얼을 클릭해 보면 자, 여기서 주로 어떤 걸 씁니까? 이 히트싱크로는 구리 이런 거 쓰죠. 구리를 쓰고 그 다음에 더 열전도 좋은 건 이제 실버 이런 것들인데 자, 에어 여기 나오는 알루미늄 얼로이 여기 보면 카퍼 얼로이 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add를 하고요. 요걸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C2 시스템에 카퍼 얼로이가 들어옵니다.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뭐가 필요합니까? Thermal Conductivity K가 필요하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클릭해 보면 Isotropic Thermal Conductivity 401 와트 퍼 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값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죠. 와트 퍼 미터 그 다음에 셀시우스 요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시 닫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먼저 우리가 모델로 들어갔는데 위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리프레시 해주고 자, 리프레시가 됐고요. 다시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스트럭처럴 트리에서 카퍼 얼로이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카퍼 얼로이로 바꿨고요. 머티리얼 카퍼 얼로이 확인했고 자, 이제 메쉬를 해야 되는데 자, 메쉬 일단 피직스는 미케니컬 프레퍼런스로 하면 되겠고요. 엘리먼트 오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컨트롤 디폴트로 둡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열전달 문제는 리니어 문제로 사실은 풉니다. 리니어로 두고요. 엘리먼트 사이즈 디폴트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전체가 지금 40mm이기 때문에 한 2mm로 한번 해볼까요? 2mm로 해주면 한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요. 자, 2mm면 엘리먼트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1mm 정도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메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Generate Mesh. 일단 이렇게 테트라로 메쉬가 진행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입이 지금 안 되는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페이스가 잘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메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보다 메쉬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메쉬로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메소드를 준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 같은 형상인데 수입은 안 되는 거는 일단 여러분 트라이를 해볼 때 멀티존으로 트라이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존으로 하고 자, 이게 길이 방향으로 지금 자, 1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리니어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택해서 메쉬 선택해서 기존에 있던 거 제너레이트 데이터 지우고요. 여기서 메쉬에서 제너레이트 메쉬 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이와 같은 메쉬가 됐어요. 지금 촘촘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 일부 여기에서 하나로 메쉬가 지금 되다가 여기 세 개로 되다가 여기는 메쉬가 지금 엘리먼트 하나로 됐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단면은 조금 작고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메쉬를 할 때 조금 더 한번 손을 본다고 하면 자, 멀티존으로 가세요. 일단 그 멀티존으로 진행을 할 때 소스 앤 타겟에서 소스를요 앞쪽 면을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방향으로는 지금 1mm는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수입 방향으로는
자, 2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2mm의 크기의 엘리먼트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에서는 엘리먼트 사이즈를 하나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징 하고요. 여기 페이스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페이스 찍고요. 엘리먼트 사이즈를 우리가 1 정도로 한번, 자, 엘리먼트 사이즈를 1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메쉬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메쉬.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이 단면에서는 최소한 2개 정도의 메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는 적당한 크기가 되면 되거든요. 예,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아까보다 각각의 단면에서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이 정도 메쉬면은, 그죠? 예, 괜찮은 메쉬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메쉬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계 조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에 템퍼러처 부분이 들어갔고요. 컨벡션이 들어갔습니다. 자, 됐기 때문에 자, 여기 솔루션 선택해서 솔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풀렸죠? 여기서 바로 풀린 거는 메쉬를 보면, 메쉬 스태티스틱 보면 메쉬 수가 얼마 안 됩니다. 28,00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8,000개지만 요거는 또 열전달 문제이기 때문에 각 절점당 자유도가 템퍼러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구조 해석에서 나오는 28,000개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솔리드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풀렸고요. 자, 우리가 열전달 해석에서 보는 결과는 여기 나오는 thermal temperature, 온도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ermal 그 heat flux, total heat flux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와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향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 되니까요. 자, 선택해서 evaluate all result.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renamed 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뷰포트를 2개로 이렇게 바꿔서요. 첫 번째는 temperature, 두 번째는 total heat flux.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밑으로 내려서요. 한번 보면 리절트에서 와이어프레임 그냥 엣지로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온도 분포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지금 온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었어요? 열 조건은 이 전체 페이스에서는 여러분들 대류열 전달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가 80도로 유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는 열이 이쪽으로 이제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열이 이쪽으로 공급되고요. 빠져나가는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는 것은 이 전체 대류열 전달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제 열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뷰포트를 다시 원으로 바꾸고, 자, 요거죠. 히트 플럭스입니다. 히트 플럭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벡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열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금 더. 자, 여기서 이제 80도로 유지되고요.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나머지 부분, 이 바깥 부분은 이제 대류열 전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 이 밑에 면에서 이 80도 지정한 부분 이외에는 인슐레이트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0도 부분 높은 온도에서 그 서피스하고 패러렐한 방향으로 여기 대류열 전달이 일어나니까 열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열들이 또 여기 표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자세히 당겨서 보면, 자, 이러한 크기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게 크게 해도 잘 안 보이는 이유는요. 여기 값들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값이 크고 여기는 값이 작아서 이 화살표가 잘 안 보입니다. 이걸로 바꿔주면, 자, 이런 식으로 열의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히트 플럭스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플러스로.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 에너지의 밸런스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템퍼러처 부분하고 컨벡션 부분을 다 선택해서 밑으로 당겨옵니다. 그러면 리액션 프로브들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evaluate all result 한번 해보고 이름을 rename based on definition 해봅니다. 자, temperature 이 부분 템퍼러처가 지워지는 부분이죠. 자, 대리열전달로 다 위에 표면들에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80도로 유지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80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열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양을 보면 열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6.1418W라는 부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이 부분은 80도로 유지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공급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야 에너지 밸런스가 일어나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컨벡션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6.1418과 같아야 됩니다. 클릭해보면 빠져나가는 거 마이너스 6.1418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하, 여기 80도로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 밑에 있는 칩에서부터 계속 뭐가 발열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열이 공급이 되고 그 열은 결국 대류열 전달을 통해서 다 여기 있는 핀의 바깥 서피스를 통해서 대류열 전달로 해서 빠져나가는구나.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의 그 서머다이나믹스 첫 번째 에너지 컨서베이션은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 싱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류열 전달 그리고 밑에서 템퍼러처를 지정하는 식으로 해서 온도 분포하고요. 그리고 토탈 히트 플럭스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계산한 온도 분포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응력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계 조건이 밑에 80도 지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인슐레이션 되는 부분, 대류 열전달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냥 경계 조건에 대해서 구조적인 경계 조건을 하나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워크벤치 프로젝트 스키매틱으로 이렇게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었던 게 히트 싱크 부분입니다. 이 C 시스템이 되는데 이제 열응력 해석을 하려면 스태틱 풀어야 되니까요. 자, 스태틱에서 자, 여기 가지고 오고요. 여기 솔루션까지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 해석 부분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지오메트리, 메시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서 결과, 솔루션 결과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D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여기서 이 이제 뷰포트는 하나로 바꾸고요. 자, D로 넘어옵니다. D로 넘어왔습니다. 어널리 세팅을 봅니다. 어널리 세팅은 그냥 여기 나오는 디폴트로 쓰고요. 솔버만 다이렉트로 바꿔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ed load. 뭐가 넘어왔냐면 여기 나오는 C6번, 여기 C6번에서부터 여기 온도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import load를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온도 분포가 앞에서 열 전달했던 그 온도 분포가 스태틱 스트럭처럴에 여기 나오는 온도 분포, 즉 여기서는 이제 그 온도 경계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경계 조건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넘어온 온도를 보면 이게 78도에서 80도 사이에 분포하는 온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열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열응력을 기준으로 삼는 그 T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T 레퍼런스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스태틱 스트럭처럴 이 시스템에 클릭해 보면 밑에 environment temperature가 있어요. 이게 22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응력을 계산한다는 것은 앞에서 임포트했던 바디 템퍼러처하고 여기 나오는 environment temperature 22도 이 사이에서 나오는 약 대략 얼마입니까? 80도하고 22도니까 약 한 뭐 58도 내지 그 정도 되는 60도 되는 그 정도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열응력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스태틱 해석을 하려면 변형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는 imported body temperature와 여기 나오는 environment temperature와의 온도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계 조건이 필요하겠죠. 경계 조건은 여러분들 이 밑면이 들어갑니다. 밑면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면을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밑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밑면을 잡아야 되는데, 밑에 잡는다는 건 이제 픽스 되는 거죠. 만약에 픽스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 초록색 부분이 모든 자유도가 이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팽창이 안 하고 이 선택되지 않은 서피스들은 완전히 팽창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밑면에서 큰, 어떻게 보면 이 구조물에 있어서는 조금 큰 그 여롱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environment 들어가서요. 선택된 면 두 부분이 픽스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픽스 조건 들어갔고요. imported 됐고요. solve 해야 됩니다. solve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total deformation 그리고 stress, equivalent stress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olve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steady state summary, 여기 이랑 연결되면서요, 뭐가 달라지냐면, 엘리먼트 타입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열 해석을 위한 엘리먼트를 쓰는 것이고, 여기서는 구조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결을 되면 이 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부분들이 다시 이 솔브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솔루션이 끝났고요. 토탈 디포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밑면은 픽스를 했기 때문에 열팽창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픽스가 됐고, 대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열이 22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XYZ 방향으로 아이소트로픽하게 서머 익스펜션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놓고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거는 좀 확대가 된 것이고요. 여기 보면 토탈 디포메이션 0.03mm. 그래서 이게 대략 그 머티리얼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10의 마이너스 5승 내지 6승 정도의 그 1도 차이가 났을 때 그 정도의 그 스트레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열팽창이 엄청 큰 열응력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 정도의 크기의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거 확인이 됐고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봅시다. 위에 이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보면 어디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위에는요. 경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XYZ 방향으로 자유롭게 열팽창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큰 응력 상태가 나오지 않고요. 열 응력들은 열팽창에 의한 열 응력들은 대부분 구속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 왜냐하면 구속 조건은 열팽창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팽창은 열의 차이에 의해서,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응력이 생깁니다. 밑에서 한번 보면, 자, 이 부분들이 팽창이 안 되게끔 하는데 열팽창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응력이 생기고, 이 작은 구조물인데, 계산상으로는 한번 보세요. 263메가파스칼 정도의 큰 응력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머티리얼을 한번 보면, 머티리얼의 커퍼 얼러리를 보면, 지금 봤을 때 이퀴버넌트 스트레스가 263메가파스칼이 나왔죠. 여기 커퍼 얼러리를 보면 이 컴프레시브 일드 스트렝스가 280 정도 됩니다. 컴프레시브 일드 스트렝스가. 근데 여기서 나왔던 게 보면 263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온도인데 만약에 밑에 면이 확실하게 구속이 되는 조건이 가해진다고 하면 이 열팽창으로 인해서만 거의 항복이 일어날 정도의 그러한 열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팽창하는 것들은 구속을 할 때 너무 그 부분을 픽스 컨디션으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 큰 열응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열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열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서멀 스트레스 해석을 하는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